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연구소 대표 이상옥입니다. 이번 강좌는 파트 7로 디카시의 통화체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디카시의 통화체계는 문자시의 그것보다는 더 복잡하다고 앞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디카시가 극순간 예술로서 통화체계에 있어서 뮤즈를 문자시보다 더 뚜렷하게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디카시는 영상과 문자의 텍스트성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디카시의 언어는 멀티 언어입니다. 그래서 일반 언어로만 구축된 문자시보다는 통화체계가 더 복잡합니다. 즉 디카시는 영상과 문자가 하나의 텍스트가 되지만 영상과 문자의 말, 즉 두 개의 입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입이라고 하지만 사실 영상은 문자처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디카시가 문자시에 비해서 통화체계가 복잡한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문자시에 비해서 뮤즈가 뚜렷하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문자시가 하나의 입이라면 디카시는 두 개의 입을 가진 멀티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뮤즈에게 영감을 받은 디카시의 시인은 그러면 어떻게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가라는 시적 담화의 전달 체계를 살펴보면은 실제 시인, 함축적 시인, 하자의 관계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디카시가 문자시에 비해서 복잡한 통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창작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통화 체계는 일반 문자시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디카시의 통화 체계도 역시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하자와 청자의 관계망 속에서 초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트먼이 문학 텍스트의 의사전달 체계로 유교소를 제시했는데, 그것을 시적 담화에 적용하면은 이렇습니다. 실제 시인, 함축적 시인, 하자, 청자, 함축적 독자, 실제 독자,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세 개의 통화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 실제 시인과 실제 독자와의 통화체계입니다. 이 체계는 시적 담화의 구조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시인은 일상인으로 함축적 시인과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인으로서의 시인은 시쓰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는 것인데요. 시인이 시상에 사로잡혀 시를 쓸 때 비로소 함축적 시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함축적 시인과 함축적 독자와의 통화체계입니다. 이 통화체계의 함축적 시인과 함축적 독자는 작품을 창작하고 해독하는 데 참여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텍스트의 구성 원리로서 추측될 뿐입니다. 이들은 텍스트 내의 하자를 만들어내는 하자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상 구체적 등장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셋째, 하자와 청자의 통화체계입니다. 이 통화체계는 하자와 청자가 뚜렷이 지각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둘이 분명히 텍스트 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적 담화체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통화체계가 바로 이 세 번째의 하자와 청자의 통화체계라는 것입니다. 디카시도 시적 담화의 한 양식이기 때문에 뮤즈의 영감을 받은 시인은 내포적 시인이 되어 하자를 통해 발언하게 되는데, 디카시의 하자라는 것이 문자시의 하자와 꼭 동일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디카시도 시이기 때문에 문자시와 같은 범주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적 담화로 보편적 적용 가능한 통화체계는 첫째, 하자와 청자가 모두 숨은 경우, 둘째, 하자만 나타나는 경우, 셋째, 하자와 청자가 모두 드러나는 경우, 넷째, 청자만 나타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 네 가지로 디카시의 담화적 성격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진행하면서 디카시만의 독특한 통화체계가 드러날 것이고, 그때마다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디카시의 통화체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